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먼저 온 통일 이야기 KBS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도 통일TV 진천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을 한 몇 번 정도 다녀오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확히 13차례 다녀왔습니다. 13차례. 몇 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1992년도 6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네. 정부 때. 그때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합의된 때지요. 그게 1357. 이 홀수는 서울에서 했고요. 예. 2468 짝수는 평양에서 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제가 6차 평양 갈 때 제가 한겨레 신문 기자 신분으로 처음 1992년도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쪽의 연영묵 내각 정무원 네. 총리 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판문점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개성역 가서 기차를 타고 아주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평양을 3박 4일 다녀온 게 처음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2000년도 6.15 정상회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북쪽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6.15 공동선언을 할 때도 역시 청와대 출입 기자로 두 번.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수행 기자단으로 갔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 취재를 간 것은 2017년 10월 6일 8박 9일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이제 개인적으로 13차례 방북 취재를 다녀오고 있고 다음 달에도 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이 가셨는데 북한에 갈 때 어떤 교통편을 그럼 주로 이용하세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직접 갈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때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네. 판문점까지 버스 타고 가서 통일각 걸어서 넘어가서 분계선을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개성 시내까지 가서 기차편으로 평양역까지 그래서 타고 갔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서해 직항로로 갔습니다. 비행기 성남 타고 서울 가셨군요. 비행장에서 전세기로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용기로 타고 가시고 물론 그때 두 대가 떴죠. 수행 기자단 이렇게 해서 성남 서울 비행장에서 타고 당시 평양 비행장까지 그때는 이제 평양 순환 비행장이었어요. 네. 그러나 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평양 국제 비행장으로 고유 명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아직도 평양 순환 비행장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김포공항 지금도 김포공항 우리 그전에 김포공항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천공항이 됐는데 김포공항이라고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해도 그렇게 고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최근까지도 저희도 기사 쓸 때 순환공항이라고 그러니까 순환 그냥 썼던 절대가 것 아닙니다. 같아요.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셨고.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갈 때는 이제 심양에서 이제 북의 영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고 갑니다. 매번 단수 비자입니다. 네. 이렇게 1년 뭐 이렇게 멀티 비자는 아니고요. 단회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매번 심양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단동까지 이제 고속철도 타고 가서 네. 단동에서 평양까지 국제 열차가 매일 출발을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한 번 아침 10시에 단동에서도 출발하고 거꾸로 평양에서도 아침 10시에 단동 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서 각각 그 지역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10시에 또 출발을 해서 매일 왕복을 하지요. 오. 단동 평양 간에. 모든 교통수단을 다 타보셨군요. 거의 그렇죠.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기차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진천규 대표께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셨던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먼저 비행기로 평양 예, 들어가신 예, 얘기를 예. 좀 들어볼게요. 예, 예. 북한 비행기 고려항공을 네.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직항편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없잖아요. 이제 우리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네, 비행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주로 어디로 갈아타고 가시나요? 저는 이제 북쪽에 이제 국제 항공 노선이 딱 3개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북경, 베이징, 평양, 그리고 선양, 심양, 선양, 평양, 그리고 러시아 브라디보스톡, 평양. 근데 제가 뭐 거기까지 갈 일은 없고, 네. 그리고 베이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절차가요. 아니 항공 게이트도 복잡하고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데도 복잡하고 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복잡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양에도 북의 영사관이 있습니다. 네. 그 심양에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인천 심양이 뭐 매일 편이 있고요. 그 심양에서 주로 저는 들고 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과도 저희가 진청규 대표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평양으로 한번 심양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 고려항공 그 비행기에서 잠시 촬영해 오셨던 네, 영상들 저희도 한번 봤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 녹음해 오신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제 세관 신고서입니다. 이제 자기가 가는 것들 가지고 가는 것들 세관 신고서고 짐 안에 있는 것들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검역 신고서입니다. 네네. 이것은 검역 신고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입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는 이제 입국이죠. 입국 수속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북쪽은 이제 사증이라고 하는데 남쪽 여권에 한해서는 사증비가 훨씬 쌉니다. 제가 지금 또 같이 동행하고 있는 호주 패스포트 호주 여권을 갖고 계신 분은 사증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인가요? 저는 30불이고 제가 지금 같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자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은 112불이고 똑같은 이제 사증인데 저는 남쪽 여권이라고 해서 45불. 40. 그래서 예, 이게 동행하신 분이 지금 말씀해 옆자리에 앉은 분이에요. 우연히.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그 호주 교포분이십니다. 네. 그분은. 동행하시는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먼저 귀에 확 들어왔던 내용은 네. 사증 비용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자피죠. 비자피. 예, 사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비자피가 들으셨지만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여권은 140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여권은 말씀대로 112달러.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하죠. 예. 그건 이제 상호 호상 간에 이제 계약 맺는 대로 하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45달러입니다. 제일 저렴하게. 왜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아마 동포의 쪽으로 이렇게 편의점 제공해 주는 어쨌든 좋죠. 거의 절반 이하로 거의 3분의 1로 하니까. 진 아무래도. 대표께서는 그럼 굉장히 싸게 잘 갔다 오셨겠네요. 그럼요. 예. 매번 이렇게 네. 해야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 또 들어보니까 고려항공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고서 작성하는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러면요. 고려항공뿐이 아니라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를 갈 때는 그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 검역소 똑같습니다. 북쪽 갈 때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 차를 다 이렇게 밟고 가게 되는데 우리 가실 때 이제 이런 비자 비용 조금 싸게 주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북으로 들어가는 비자는 어떻게 발급을 그럼 받나요? 그럼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북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이제 발급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뭐 발급 과정 자체는 이제 뭐 제가 숨길 이유도 없죠. 저는 어쨌든 재미 동포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이제 이렇게 취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은 전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요. 영주권이란 이제 그 나라 해당 국가에 이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이 증명서 아닙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도 영주권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외 동포 자격으로 해서 저는 재미 동포이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 대표부가 나와 있습니다. 북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취재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사증 받을 곳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중국 심양에서 받겠다. 이러면 이제 북의 당국에 아마 외무성이겠죠. 당국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증을 내주면 비자 발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심양에 가서 비자를 받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요. 북쪽에. 비자를 받고 바로 거의 바로 출국하실 수 가지요. 있게. 비자가 있으면 그게 이제 합법적인 이제 통행증이니까. 네. 주로 심양에서 평양까지 가는 건 얼마나 걸립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지난 시기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정말 가깝습니다. 50분이면 됩니다. 오. 실제로 비행 거리가 아마 380km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떴다가 내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50분은 이륙했다가 네, 내리는 이륙하고 것 같은. 착륙하고 사실 기내식으로 이제 햄버거를 주거든요. 햄버거를 먹고
이제 그 주스 단물이라고 해요. 탄산단물, 네. 배주스, 배단물, 뭐 귤단물, 사과단물, 뭐 이렇게 코코아 탄산향, 콜라 이게 고려항공에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캔으로 돼 있는. 예. 햄버거 먹고 주스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내릴 준비하십시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가깝지요. 그래서 강연 다니면서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부지런히 드셔야 이게 음료수까지 다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밥 먹는데 보통 30분 그리고 네, 나면 바로 네. 내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으로 바로 가면 정말 더 사실 그러면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1시간이면 갑니다. 제가 지난 시기 성남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이제 평양 공항까지 뭐 잠깐 갑니다. 그때 휴전선 넘으면서 분계선 넘으면서 이제 강만길 선생이 이제 이야기한 얘기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정말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럼요. 중국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네.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네. 한번 또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보게 되는데요. 네. KBS 통일 사용사면서 지금 통일TV 진천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려항공 북한 비행기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진 같은 거 저희가 간혹 보는 적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는 이미지는 사실 고려항공의 친절한 스튜어디스 분들 예, 승무원들, 여승무원들 특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몇 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시나요? 보통 비행기 타시면. 이렇게 비행기 안에 한 대여섯 명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한번 쉬어봐야겠는데 대여섯 분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이시죠? 다? 여승무원도 있고 남승무원도 있습니다. 네. 우리 보니까 유니폼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맞춰 있고 깔끔하고 굉장히 단정한. 또 그래요. 누구는 이렇게 치마가 짧은 줄 몰랐다고. 미니스커트. 예. 예. 아주 뭐 세련되게 아주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주 타이트한 옷을 아주 그냥 뭐 아주 세련되게 입고 있죠. 이렇게 기내식 같은 거 이렇게 네. 우리 서빙한다고 네, 하죠. 네. 이렇게 뭐 손님들 봉사를 안내하시거나 하죠. 봉사할 때 이렇게 친절하시던가요? 사실 우리 국적기들도 굉장히 친절한 스튜어디스 분들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요.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뭐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 아주 싹싹하고 친절하고 그에 못지 않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들은 오히려 더 친절하고 싹싹할지언정 거기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튜어디스 분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기내식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햄버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햄버거 말고 다른 기내식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의 뭐 워낙 짧으니까 어느 분은 뭐 김밥도 제공한다는 소리를 때 들었는데 저는 김밥은 못 봤어요. 물어보는 분이 아마 베이징 노선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심양 노선을 탔었고 기차에서는 도시락이 또 있습니다. 기차는 뭐 다음번에 하지요. 네, 네. 그건 좀 아껴두겠습니다. 네, 우리 음료수 같은 거는 뭐가 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고려항공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마크가 배단물, 배로 만든 주스. 주스입니다. 그리고 귤단물, 사과단물. 주스가 종류별로 많군요. 종류별로 제법 있어요. 그리고 코코아 탄산향, 이게 콜라입니다. 콜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라서 마실 수 있도록. 예. 우리 이제 비행기 타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기내식 쫙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 승무원분들께서 중요한 거 하시잖아요. 기내품 판매, 면세품 판매 하시잖아요. 면세품 판매도 하죠. 기념품 판매합니다. 네. 예, 판매하죠.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뭘 많이 사셨어요? 저는 이제 이거 사갖고 들어오는 게 또 제재 위반인가 모르겠네. 이거 어쨌든 뭐 간단한 기념품이니까 제가 고려항공고 수첩이 있습니다. 메모지. 네. 그런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요. 뭐 금당 주사약, 뭐 이런 혈궁 불로정, 뭐 이런 건강식품들이죠. 건강. 약인가요? 예, 약재죠. 건강식품 같은 건강 보조제. 뭐 그리고 뭐 다양한 뭐 기념품들, 액세서리들, 열쇠고리.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죠. 탄 손님들께서 많이들 사가시던가요? 제법들 사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그걸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나눠주시는 우리 시스템과 바로, 같은 시스템으로 그렇습니다. 운영하겠네요. 네. 역시 다 들어보니까 다들 건강식품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으신가. 역시 한국 사람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세관 신고서도 쓰고 이제 검역 신고서 다 쓰고 그거 다 나눠줬으니까 그거 다 쓰고 나면 이제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평양 공항 이름이 바뀌어서
평양 국제 비행장. 평양 국제 비행장. 여기가 3년 전에 이름도 바꾸고 좀 깔끔하게 새 단장했다는 네,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주 뭐 리모델링을 쫙 했다고 그러죠. 제가 그전 시기에 6.15 시기에 뭐 잠깐 들러서 때 정신없이 뭐 들어갔으니까 뭐 썩 그렇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주 깔끔하게 세련되게 지금은 정비를 했습니다. 규모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규모는 그대로죠 거의. 그러나 이제 내부 시설이 이제 좀 세련되게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했죠 말 그대로. 우리 그 공항을 통해서 북한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일단은 뭐 기차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공항을 통해서 하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난 시기에는 거의 비행기 좌석도 뭐 절반 이를 비어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기까지 뜰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나 보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이번에 개성에도 가봤는데 뭐 그야말로 그냥 버글버글 됩니다. 관광객분들은 주로 다 중국인들이시죠. 중국 분들이 거의 많고 이제 동남아시아, 뭐 태국, 뭐 이런 베트남 그리고 이제 유럽 분들도 일부 계시고 뭐 미국 사람은 뭐 법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네. 여행 금지가 돼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그 제외하고는 뭐 그래도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지리적으로 가깝고 예. 단체 관광객분들이 거의 뭐 싹쓸이에요. 그분들은 어디 가도 뭐 저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쪽이 비교적 물건이 괜찮고 쌉니다. 아, 쇼핑도 좀 하시겠군요. 네, 많이 합니다. 많이. 여전히 뭐 아직까지 중국과는 굉장히 가깝지만 좀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관광객의 그럼요.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저희가 이 방송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도 같이 보시면 오늘 말씀해주신 평양국제공항 어떤 모습인지 더 생생하게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일TV 진청규 대표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